그 옆에는 디업훈과 디업당이 따라오며 마치 자신들이 모두를 압도하는 존재인 양 오만하게 굴었다. 그럴 만했다. 디업해처는 디업가에서 막강한 권세를 지니고 있었고 때로는 디업천호와 대립하기도 했다. 자양종 내문 장로라는 지위에 폭원경 후기에 이른 절정의 고수. 디업가의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었다. 패천형, 이번 족회까지 오시다니 뜻밖이군요. 맞습니다. 패천형은 몇 년 동안 얼굴도 보기 힘들었는데 주변의 인물들은 앞다투어 그를 아부하며 맞았다. 디업해처는 손을 가볍게 휘저었다. 좋다. 너희들의 체면을 세워주마. 그는 곧장 귀빈석으로 향했고 치목청에게 자리를 비우라는 눈빛을 보냈다. 거부할 수 없는 위압이 깃들어 있었다. 디업천호는 얼굴빛이 굳었고 치목청은 상황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큰형님, 앉으십시오. 좋지. 그럼 앉도록 하지? 그가 손을 탁 내려놓자 무거운 소리가 울렸다. 멀리서 디업천의 눈에는 분노가 번졌다. 흘러오는 기억 속에서 왜 이 세계의 디업천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모두 디업해천 때문이었다. 그는 자식을 극도로 감싸고 잘못이 있어도 끝까지 두둔했다. 이것이 결국 가주 디업천호와 충돌을 일으켰고 장로회의 힘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자식들 간의 문제에 부모가 나서면 권위가 떨어지기 마련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 디업해천은 예민하게 느껴 디업천의 시선을 알아차렸다. 그의 수련을 보며 놀란 듯 옆에 디업천호에게 말했다. 3년 만에 돌아오니 폐물이 사람 구실은 하게 되었구나. 안타깝게도 상강에는 여전히 못 끼겠지만 디업천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씀을 삼가시게. 낙성성주가 양쪽을 말리며 앞으로 나섰다. 오늘은 디업가 족회입니다. 사람들 보는데 이러지 맙시다. 패천형, 며칠 뒤 제가 술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흐흐, 성주님이 청하는데 내가 어찌 거절하겠소? 마침내 시비는 넘어갔다. 곧 결투가 시작될 시각이 되어서야 디업편이 느긋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뒤에는 련기경 7층 이상의 여제자 둘이 따랐다. 낙성성주는 그녀를 보자 두 눈이 번쩍 띄었다. 이 아가씨는 재능이 정말 뛰어나군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미 응징경 초정점이라니. 디업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디업가 역사상 수련 속도는 단연코 그녀가 1등이지요. 디업문화는 딸 하나는 정말 잘 낳았군. 낙성성주는 감탄했다. 디업해처는 조금 찜찜한 표정이었다. 둘째 아들 디업당도 천재지만 겨우 2달 전 응징경 초기에 올랐다. 디업편보다 분명 느렸다. 다행히도 상대가 넷째 동생의 딸이지 둘째의 딸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디업해처는 슬쩍 디업천호를 흘겨보았다. 시간이 되어 디업천호가 일어나 큰 목소리로 외쳤다. 디업가 연말족회를 시작한다. 규칙은 예전과 같다. 대련 중에는 점열 전까지만 고의로 부상을 입히는 행위는 중벌이다. 그는 심판석의 삼장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삼장로가 일어나 외쳤다. 참가자는 모두 18명, 지금부터 제비를 뽑는다. 1번과 2번이 대련, 3번과 4번이 대련, 이런 식이다. 지금 시작한다. 제비 뽑기는 금방 끝났고 디업천은 7번을 뽑았다. 삼장로가 크게 외쳤다. 1번과 2번, 무대 위로. 1번은 디업초, 2번은 디업당이었다. 기권하겠습니다. 디업초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들었다. 련기경 8층과 응징경 초기는 싸울 가치도 없었다. 삼장로는 다시 일어서서 외쳤다. 3번과 4번. 련기경 9층의 2명은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결국 3번 디업화가 승리했다. 다음은 5번 대 6번. 승자는 6번. 이제 7번 디업천과 8번 디업풍. 무대 위로. 이름이 불리자 디업천은 숨을 고르고 무대 위로 걸어올랐다. 디업풍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련기경 6층의 폐물일 거라 여겼던 디업천이 10층 정점까지 올라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게다가 본인보다 한층이나 높았다. 디업천, 수련만 높다고 다가 아니다. 난 기술에서 너보다 앞선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건 무공우위뿐이었다.
디업천은 담담히 말했다. 말은 됐지? 시작하자. 디업풍은 분노에 불붙은 눈으로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열양불운수. 콱쾅. 포결의 기운이 일렁이며 디업천을 집어삼켰다. 금강도수. 디업천은 기술을 돌리지도 않고 그대로 정면에서 금강권을 내질렀다. 주먹은 열기를 뚫고 디업풍의 팔과 부딪혔다. 퍽. 엄청난 힘이 디업풍을 삼키며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그는 피를 뿜으며 무대 밖으로 떨어졌다. 귀빈석의 디업천호는 놀랐다. 한참 싸울 줄 알았는데 단 한 수였다. 디업해천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선수석에서 디업당이 냉소했다. 잠깐 잘난 척해라. 나만 만나지 마라. 그땐 체면이란 체면은 다 없어질 테니. 디업현 또한 놀랐다. 얼마 전만 해도 련기경 6층이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왔는가. 아마 설현 누나 일로 자극을 받은 모양이었다. 천부는 없어 보였으니 아마 약물의 힘일 것이라 생각했다. 첫 라운드는 금방 끝났다. 승자는 2번 디업당, 3번 디업화, 6번 디업준, 7번 디업천, 10번 디업해, 11번 디업민, 14번 디업현, 16번 디업근, 17번 디업님이었다. 디업천의 발휘가 뛰어나긴 했지만 그다지 많은 시선을 끌지는 못했다. 가장 큰 관심을 독차지한 이는 당연히 디업당, 디업해, 디업현 세 사람이었다. 그들의 상대는 모두 기권하거나 혹은 가벼운 일격 한 번에 그대로 날아가 버렸다. 반격은커녕 반개의 동작조차 받아내지 못했으며 실력은 다른 디업가 제자들과는 아예 차원이 달랐다. 사람들 눈 속에 그들은 올해의 3강이라 불릴 만했다. 3강이 정립되었군.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모르겠어. 림성준은 점점 디업현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괜히 디업학천의 비위를 건드리면 본인도 편할 리 없기 때문이었다. 디업학천은 그제야 미소를 띠고 말했다. 디업현도 괜찮고 디업해 역시 아주 뛰어나다. 당하는 북설산장 패설도법을 배웠다 들었는데 어느 정도 숙련했는지 모르겠군. 디업민은 비록 련기 10층밖에 안 되지만 다른 부분은 다 탄탄하다. 아마 4위 정도는 가능하겠지? 5위는 아마 6번 디업준일 거다. 그는 자양종 제자니까. 디업천호는 디업학천의 말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직 디업천이 또다시 자신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디업학천의 기세를 한 번 더 꺾어줄지에만 마음이 가 있었다. 잠시 휴식을 마치고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라운드 역시 가까운 번호끼리 짝을 이루어 경기가 배정되었다. 디업당 대 디업화, 디업준 대 디업천, 디업해 대 디업민, 디업현 대 디업근. 한편 번호가 홀로 떨어진 17번 디업님은 남은 사람 중 직접 상대를 고를 수 있었고 이기면 상대의 순위를 대체하고 지면 탈락하는 규칙이었다. 경기장 위에 오르자 디업화는 의외로 기권하지 않았다. 그는 온몸을 흰옷으로 두른 디업당에게 말했다. 난 너한테 쉽게 이기게 해줄 생각 없다. 디업당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래야 재미가 있지? 안 그러면 너무 지루하잖아. 삼장로가 두 사람이 준비된 것을 확인하고 크게 외쳤다. 시작. 팍팍.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디업화가 튀어나갔다. 허리를 낮추고 곡선을 그리며 달려드는 움직임.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사가 한순간에 덮칠 듯한 기세였다. 인급 고개복법, 구전사보. 누군가 디업화가 펼친 무공을 알아보고 외쳤다. 구전사보를 수련하려면 몸을 비단처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해서 고통이 장난 아니라던데 디업화가 보통은 아니군. 맞아. 디업화는 남나종 외문 제자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실력이지. 련기 10층 정점 무사도 쉽게 못 이긴다더라. 반면 디업당은 이제 막 응응진에 들어선 단계라 진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어. 이기려면 10수는 넘게 써야 할 거야. 어쩌면 그것보다 더 걸릴지도 모르지. 그러나 디업천의 판단은 달랐다. 유은종에는 구전사보가 없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었다. 디업화의 구전사보는 외형만 보면 자연스럽고 공격도 빠른 듯 했지만 방향을 전환할 때마다 아주 미세한 멈춤이 생겼다. 이는 아직 화후가 부족하다는 방증이었다. 만약 디업당이 조금만 눈이 밝다면 절대 그 허점을 놓칠 리 없었다.
과연 그랬다. 또 한 번 방향을 바꿔 공격하려는 찰나 디업당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흰 그림자가 스치며 그의 손날이 번쩍 연속 3번 내리꽂혔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디업파의 양팔을 베어내고 세 번째는 정통으로 가슴을 파고들었다. 살짝 삭삭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뒤 디업파는 그대로 수미터 밖으로 날아가 쓰러졌다.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디업당, 손이 너무 독하군. 디업천은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기에 약간 눈살을 찌푸렸다. 객석에서 디업약천이 헛헛 웃으며 말했다. 무사는 때로는 과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을 이루지 못해. 나쁘지 않다. 그러나 디업천호가 반박했다. 어차피 모두 집안 식구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식구라고 해서 같은 편 서는 것도 아니지. 집안 아이에게 저봤자 한두 달 누워있으면 그만이지만 바깥에서 지면 영영 눈 못 뜬다. 지금부터 밖의 잔혹함을 똑똑히 알아야 나중에 살아남지. 디업약천은 디업천호의 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자양종 내문 장로까지 올라간 사람이니 당연히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법이었다. 사람들의 술렁임이 가라앉자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되었다. 디업주는 이름처럼 제법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디업당처럼 신화같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디업천처럼 청아하고 단정한 미모도 아니었지만 전체적인 균형이 뛰어나 어느 각도에서도 흠을 찾기 어려운 얼굴이었다. 천천히 디업천 앞에 다가온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넌 졌어. 그런가? 디업천은 가볍게 웃었다. 그 말에 디업주는 눈살을 좁혔다. 상대의 평온한 말투가 조금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 그는 그 불안감을 털어냈다. 그는 디업풍보다 1년 먼저 자양종에 입문했고 올해 16의 련기 10층 중기에 도달했다. 평소 실력을 드러내지 않아 모두가 아직 9층에 머물렀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었다. 디업현 언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옆에서 13, 14살쯤 되어 보이는 디업소미가 물었다. 디업현은 담담하게 말했다. 디업준이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디업소미는 못 믿겠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아까 디업천은 한 주먹으로 디업품을 날려버렸잖아요. 디업준이 그걸 버티긴 어려울거려. 디업현의 다음 상대 디업근이 고개를 저었다. 소미야, 디업현은 디업가 역사상 가장 빨리 응응진에 들어선 천재야. 그렇게 말했으면 이유가 있는 거지? 디업소미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천재라면 뭐든 옳다는 건가? 디업현은 설명을 덧붙였다. 소미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순수한 연기만 보면 디업천이 조금 더 강해. 하지만 승부는 연기만으로 나지 않아. 아까 디업품을 쓰러뜨린 건 압도적인 내기가 있었기 때문일 뿐이야.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고 기술이나 경험을 보면 디업준이 훨씬 우세해.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무대 위에서는 이미 두 사람이 맞붙고 있었다. 하. 디업준이 숨을 토하며 힘을 끌어올렸다. 두 눈이 번쩍 빛났고 움켜쥔 주먹에서는 뜨거운 기류가 솟구쳐 마치 달궈진 쇠망치 같았다. 발끝을 딛자 그는 7, 8걸음의 거리를 단번에 돌파해 미친 듯한 연속 공격을 퍼부었다. 열화권. 아니야, 자양종의 태양 화권이다. 열화권보다 한 등급 위지. 하늘을 뒤덮는 권영이 몰아치는데도 디업천은 여전히 담담히 서 있었다. 두 손으로 반원 궤적을 그리며 금강무량을 내질렀다. 우르르 쾅. 폭렬한 기류가 사방으로 퍼지며 지면의 먼지가 솟구쳤다. 거의 동시에 연기 속에서 한 줄기 인형이 튀어나왔다. 디업준이었다. 그는 거대한 독수리처럼 두 팔을 벌리고 길고 탄탄한 다리로 연속해서 발질을 퍼부었다. 귀하 18척.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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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살기 어린 기도가 허공을 긁으며 옅은 청남색을 드러냈다. 마치 묘지의 밤마다 떠도는 도깨비불처럼 내리찍는 모든 발질이 명징한 사리를 품고 있었다. 디업해천이 놀란 듯 감탄하며 디업천호에게 말했다. 이 형, 이번에는 내 아들이 졌어. 귀하 18척은 지급 초계 무공 대일기왕퇴에서 파생된 필살 퇴법이야. 보통의 인급 정점 무공과는 차원이 다르지. 우리 자양종에서도 외문 제자 100명은 골라야 겨우 한 명이 배울 수 있어. 내문 제자라도 익히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그런데 디업준이 그걸 배웠단 말이지. 승부는 아직 안 났네.
괜히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어. 입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디업천호의 눈빛에는 이미 중압감이 서려 있었다. 귀빈석에서 치목청 역시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귀하 18척의 이름은 이미 익히 들은 바 있었다. 예전에 남나종의 한 내문 제자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자양종 내문 제자와 충돌을 일으켰는데 교전 과정에서 상대가 귀하 18척을 사용해 남나종 제자의 뼈를 전부 부러뜨렸다고 한다. 끝내 그 제자는 회복하지 못해 폐인이 되었다. 천이야, 무리하지 말아라. 치목청은 스스로 중얼거렸다. 디업천은 부모의 걱정을 알지 못했다. 그의 눈에 귀하 18척은 강력하긴 하지만 자신을 다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지금 그는 자신의 전부를 드러낼 생각이 없었고 심지어 절반의 힘조차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숨겨둔 패, 가능한 한 아무도 몰라야 했다. 우선 이걸로 맞서보자. 디업천은 규칙적인 보법으로 뒤로 물러서며 두 주먹으로 때로는 막아내고 때로는 강경하게 받아치고 때로는 연속으로 퇴각하며 들이닥치는 마화 같은 발령을 지원했다. 그의 금강권은 마치 생명이 깃든 듯 변화무쌍하게 펼쳐지며 디업준의 연속 발질을 견고하게 받아냈다. 강과 유가 하나가 되어 음양이 나뉘지 않는 경지. 이것이야말로 권법이 극에 달한 모습이지. 림성준은 숨을 들이켰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천재를 보아왔지만 디업천처럼 무학경지가 높은 이는 극히 드물었다. 반면 디업준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이미 11차례의 절명각을 퍼부었지만 단 한 번도 디업천을 다치게 하지 못했다. 상대의 수준은 그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었다. 귀하사 1살. 3살 귀도. 이어지는 7발질이 2개의 절기 형태를 이루었다. 디업준은 전내력을 짜내 치명적인 일격을 디업천에게 향해 폭발시켰다. 이때 디업천은 무공 부족함을 새삼 느꼈다. 권법 외에는 임급곡의 금강권 하나와 지나치게 강폭한 패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지금의 련기 경지로는 패권을 수련하기 어려웠고 잘못하면 역상까지 당할 수 있었다. 이번에 돌아가면 반드시 응진경으로 돌파해야겠다. 내문 제자가 되고 나면 임급 정점 무공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니 이렇게 곤란해질 일은 없겠지. 위험해 보이는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디업천은 씁쓸하게 웃으며 힘을 3알 올렸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7권을 내질렀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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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폭발적인 기류가 무대 한가운데에서 터져나오면서 디업준을 뒤로 몰아쳤다. 그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보라색 도복을 팔랑이며 마치 실 끊긴 연처럼 대형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군중 사이로 떨어졌다. 좋다. 정말 시원하게 이겼구나. 그제야 디업천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치목청을 향해 웃었다. 옆에서 디업해천은 헛웃음을 지으며 디업당을 바라봤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 대신 복수해주길 바라는 눈빛이었다. 반대편에서 디업소미는 신나게 웃었다. 내가 뭘 했어? 디업천이 이긴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들은 디업현은 미묘하게 얼굴을 찡그렸다. 방금 전 순간 디업천의 힘이 분명 배로 폭증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디업준을 이렇게 간단히 무너뜨릴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디업천 승. 세 번째 시합, 디업해와 디업민. 삼장로는 약간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애초에 디업천의 련기 경지가 디업준보다 한 단계 높았기에 이기는 건 당연한 결과였다. 디업해와 디업민의 싸움은 극렬했다. 두 사람은 성향도 비슷해서 모든 동작이 과감하고 잔혹했다. 질질 끄는 법이 없었다. 마치 서로 원수라도 된 것처럼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았다. 디업민, 어쩔 수 없지? 내가 약한 걸 원망해라. 결국 디업해가 본래의 실력을 폭발시키며 연속 2장으로 디업민을 날려버렸다. 디업해 승. 네 번째 시합, 디업현과 디업근. 군중 속에서 디업근은 잠시 고민하더니 손을 들었다. 포기하겠습니다. 삼장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 남은 디업님을 바라봤다. 이제 내가 대전 상대를 선택해라. 이기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지면 탈락이다. 디업님은 디업현, 디업당, 디업해를 차례대로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으로 디업천을 바라보고도 고개를 저었다. 삼장로님,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앞에 셋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였고 디업천은 비록 응진경 부인은 아니지만
이전 두 경기에서 이미 증명했다. 응징경 아래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굳이 자멸할 필요가 없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좋다. 이제 남은 4명은 디업당, 디업천, 디업해, 디업현이다. 첫 경기는 디업당과 디업천. 두 번째는 디업해와 디업현. 승자는 결승에서 만나 1위를 가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 3위 결정전도 있다. 이해 있는가? 네 사람 모두 고개를 저었다. 삼장로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한식 쉬며 내력을 회복해라. 조금 뒤 내력이 떨어져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말을 마친 그는 털썩 앉아 차를 들이켰다. 경기장에는 4명만 남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디업당, 디업해, 디업현 셋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다. 단지 디업당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끔 디업천을 흘끗거렸다. 마치 곧 내 놈을 박살내주겠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머지 둘은 아예 디업천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1위를 노리는 실력자들이었고 연기경 10층 극점인 디업천은 애초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예천은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리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예현, 여기서 끝내자. 아마 너는 지금까지 3할에 힘만 썼겠지. 내가 맞췄나? 예혜는 예현을 가장 큰 경쟁자로 보고 탐색하듯 물었다. 예현은 이마에 흩어진 잔머리를 가볍게 쓸어올리며 냉담하게 말했다. 너희 둘을 제외하면 누구도 내가 6할 이상의 힘을 쓰게 만들 자격이 없어. 6할 이상이라니 허세가 심하군. 내가 예천을 처리한 다음 북설산장 폭설도법을 내게 제대로 깨우쳐 주마. 예당은 냉소를 흘렸다. 예현은 뒤돌아 걸어가며 한마디만 남겼다. 비수곡에서 나는 수많은 절세 천재를 보았다. 비수공자 큰 사형, 장절 이우상 둘째 사형, 석파천 셋째 사형. 그들에 비하면 너는 그냥 중급 천재일 뿐이다. 월등한 도전을 감히 논할 수준이 아니다. 나와 싸우면 너는 필패다. 결승전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지만 예혜는 이미 검기와 기세가 치솟아 숨이 약간 가빠졌다. 지금에 이르러 그는 단순히 1위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천재끼리 생사를 겨루는 그 자체에 더 큰 열망을 느끼고 있었다. 잠시 후 한각 약 15분 이 금세 지나갔다. 삼장로가 굳이 알리지 않아도 예천과 예당은 무대 중심으로 걸어 들어와 서로 약 10보 거리에서 마주섰다. 헛된 버둥거림은 집어치워라. 넌 절대 내 상대가 못 된다. 너를 쓰러뜨린 뒤 나는 예현과 예혜를 모두 이길 것이다. 예당은 예현과의 대결만을 고대하고 있었기에 예천에게는 더 이상 흥미가 없었다. 가능한 빨리 정리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예천이 말했다. 조급함은 무인의 최악의 독이다. 이 점에서 이미 너는 패했다. 쓸데없는 말은 그만. 패배해라. 예당이 진기를 폭발시키자 흰색 의복이 무풍자동으로 휘날렸고 전신을 감싸는 백설의 기류가 퍼져 주변 수장 이내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는 땅을 강하게 딛고 날아오르며 광포한 수도의 연타를 예천에게 쏟아부었다. 천산만설. 원래 독법인 이 기술을 예당은 수도로 변화시켜 사용했다. 위력은 떨어지지만 은결경 이하의 무인을 상대하기엔 충분했다. 슈슈슈슈슈. 공기가 갈라지며 백색의 수도가 층층이 쌓여 사방에 흩어졌다. 부서라. 예천은 6할의 힘을 끌어올리며 물러서지도 전진하지도 않고 양권을 포구처럼 연속으로 내질렀다. 마치 수백 개의 화살이 동시에 발사된 듯한 기세, 강물이 경류처럼 밀려가는 기세로 모든 수도를 억지로 정면에서 꺾어냈다. 곧이어 폭렬한 기류가 연속적으로 터져나가 무대 중심에는 소용돌이 같은 난류가 형성되었다. 맹호 한 마리쯤은 가볍게 날려보낼 위력이었다. 예당의 낯빛이 급격히 변했다. 말도 안 돼. 운의 수도는 비록 본래 도력을 절반도 못 쓰지만 연기경 무인이 어떻게 이걸 버텨? 그는 몰랐다. 예천의 신체 힘은 이미 12,000근을 넘었고 6할만 써도 7,000근이 넘는다. 이는 날뛰는 물소 2마리의 완력에 해당했다. 공하급 나수. 예당의 공세가 급변했다. 그는 허공을 가르며 5손가락을 갈고리처럼 굽혀 예천의 어깨를 노렸다. 그 순간 예천은 흡사흡조의 발톱이 자신을 찌그려는 듯한 위압을 느꼈다. 절대 잡히면 안 된다고 직감했다.
잡히지 않더라도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팟! 금한공을 펼치며 예천의 몸이 비룡처럼 측면으로 날아올랐다. 제자리에는 흐릿한 잔상만 남았다. 예당은 분노에 찬 채 잔상을 찢어버리듯 휘젓고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한 점의 섬광이 나타났다. 검광이었다. 살을 베는 극한의 검광. 나타난 즉시 예당 코앞에 도달한 검광? 아. 예당은 상대가 아직 반격할 힘이 남아있을 줄 몰랐다. 게다가 첫 일격부터 피할 여지도 없었다. 마치 귀신조차 잊지 못할 기세였다. 부러져라. 예당이 분노로 포효하며 오른손에 진기를 모아 허공을 짚듯 내리쳤다. 손가락 2개로 예천의 성간검을 집어 끊으려 한 것이다. 예천은 냉소했다. 헛꿈이다. 성간검의 궤적은 예측 불가였고 물거울 속 꽃처럼 허연하여 검광이 중첩되어 순식간에 여러 지점을 찔렀다. 스. 예당의 진기가 깃든 손가락에서 혈공이 터졌고 튄 핏물마저 검광에 의해 산산이 갈려 허공으로 흩어졌다. 당아. 응빙지수가 깨졌다. 예박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거의 믿지 못했다. 예천호와 자목청 또한 얼이 빠진 표정이었다. 예천이 강한 건 알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정말로 월등격 승부를 이루려는 것인가? 안 돼. 예당은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허리 뒤에서 보도를 뽑아 들었다. 그 도는 길이 4척 1촌, 너비 2촌 6푼. 칼씨는 설광처럼 차갑고 음기가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서늘해졌다. 상인들의 평범한 도가 아니라 살생을 위해 만들어진 진정한 보도였다. 북설산장에서 이 도의 이름은 신설도였고 오직 내문제자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대설련천. 예당이 신설도를 쥐자마자 기세가 폭증했다. 손을 휘두르자 도광이 폭풍설처럼 쏟아져 예천을 덮쳤다. 예천은 양손으로 검을 잡고 강력하게 휘둘렀다. 밀려오는 도광은 모조리 절단되었고 한치도 접근하지 못했다. 그의 휘두름이 얼마나 빠르고 치밀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설상가상. 예당은 기세를 몰아 도광 속에 서리빨의 냉기가 서리게 하여 공기 중 수분마저 얼려버렸다. 그러자 무대 전체가 순식간에 빙설로 잠식되기 시작했다. 드드드드드. 예천이 다음 동작을 하려는 순간 바닥에서 한기가 치솟더니 얇은 얼음막이 깔렸다. 예당을 중심으로 반월형의 설지가 퍼져갔다. 물러난다. 예천은 검새를 거두고 뒤로 뛰어올랐다. 예천, 이만큼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안타깝지만 결국 넌 진다. 오설능상. 예당이 양손으로 돌을 잡고 상공에서 강하게 내리쳤다. 꽝! 신설도가 반장 넘는 호선의 도광을 일으키며 내려왔다. 공기를 가르며 무적의 기세로 쓸어내리니 마치 다음 순간 예천이 두 동강 날듯 했다. 천하, 조심해라. 자목청은 아들의 안위를 걱정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도움을 주려 했다. DF학티엔이 차갑게 코웃음 치며 오른손을 허공에 내려누르자 처목타인의 몸이 그대로 공중에서 멈춰섰다. 처목타인은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다. 제무이, 지금은 아직 시합 중이다. 경솔하게 나서지 마라. 이때 디에티에나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몸에서 기류를 폭발시키며 오른발을 한 걸음 내딛었다. 좌석 한 줄이 통째로 튕겨나가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상황은 극도로 팽팽해졌다. 두 분, 잠깐만. 상황이 달라졌소. 림성주는 급히 진원을 돌려 몸을 보호하며 DF학티엔 일행에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세 사람은 다시 경기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광이 몸에서 이탈하여 공기를 갈라버렸고 잔광이 땅을 스치며 길고 곧은 흠을 남겼다. 깊이는 정확히 3치. 이번에야말로 디에트렌이 졌다.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거의 모든 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도광을 마주한 디에트렌의 몸이 살짝 떨었다. 전신의 기혈이 천둥처럼 요동쳤고 그의 기세가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치솟아 마치 태고의 천신이 강림한 듯했다. 멸. 우렁찬 외침과 함께 디에트렌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은 채 왼손을 움켜 쥐어 내질렀다. 파팍파파박. 도광이 아직 닿지도 못한 채 허공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뭐지? 왜 이렇게 강해진 거야? 디에허엔이 벌떡 일어서며 놀라 소리쳤다.
디에하이의 얼굴 또한 엄중해졌고 시선은 디에트렌에게서 떼지 못했다. 디에두엉의 두 눈은 거의 튀어나올 듯해 그대로 굳어버렸다. 산석빙료. 디에트렌의 눈빛이 예리한 검처럼 빛났다. 그는 몸을 앞으로 던지며 고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세로 세 걸음을 내디뎌 순식간에 디에두엉의 면전까지 다가갔다. 진강검이 바로 그의 목에 걸렸다. 너는 졌다. 디에트렌이 담담하게 말했다. 정신이 돌아온 디에두엉은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핏발선 눈으로 외쳤다. 말도 안 돼. 나는 지지 않았다. 죽어라. 그는 손에 든 턴설도를 뒤집어들며 다급하게 내려쳤다. 디에트렌의 눈빛이 약간 날카로워졌다. 왼손이 옆으로 휘둘리며 턴설도를 그대로 튕겨냈고 이어 한 걸음 전진하며 디에두엉의 몸을 후려쳤다. 퍼! 디에두엉이 허공에서 피를 한 모금 뿜으며 10여 걸음이나 날아가 나가떨어졌다. 디에트렌이 이겼다. 이겼어. 설마 했는데 디에두엉이 응형진경으로 승급했음에도 디에트렌에게 상대가 안 되다니. 그의 힘이 이 정도일 줄이야? 이번 1등 쟁탈전은 정말 기대해도 되겠군. 맞아. 디에두엉은 디에가의 쌍벽 천재 중 한 명이고 북설산장에서 수련한 강자다. 동급 응형진경 초기를 훨씬 상회하는 실력인데도 이렇게 패배하다니. 만약 디에트렌이 응형진경에 들어서기라도 하면 얼마나 강해질지 분명 모든 응형진경 초기를 압도할 거다. 아니, 응형진경 중기도 이기지 못하리란 법이 없지. 초월 도전이다. 이것이 바로 전설의 초월 도전이다. 정말 통쾌하군. 경기장은 끓어오르듯 들끓었다. 디에트렌이 디에두엉을 꺾어버린 모습을 보고 이제 더는 그가 1등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미쳤거나 눈이 멀었거나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디어편은 아직도 자리에 앉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몇 달 전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의 디업천은 고작 면기경 6중의 작은 무사에 불과했는데 오늘은 이미 자신에게 도전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으니 마음이 어쩐지 불편해져 무엇이라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다. 억지로 설명하자면 그저 격차가 너무 크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짐승 같은 것들, 전부 입 닥쳐라.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귀빈석 쪽의 혼란 속에서 디업 회천이 폭발하듯 고함을 질렀다. 광폭한 기세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그 자리의 사람들은 죄다 뒤로 나자빠졌다. 이를 본 디업 천호가 분노하며 말했다. 디업 회천, 도대체 뭐 하는 짓이요? 분노를 억누른 디업 회천은 디업천을 매섭게 흘겨보며 아래를 향해 크게 외쳤다. 지금은 시합 중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면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전부 조용히 하지 못해? 이 말이 떨어지자 장내는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분노한 디업 회천 앞에서 인프 도전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자양종 내문 장로일 뿐 아니라 본인 역시 폭원경 후기의 강자였다. 디업가에서도 락성에서도 이름만 대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인물. 그가 발을 한번 굴리면 락성이 흔들릴 정도였다. 디업 천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하인에게 말했다. 의자를 하나 더 가져오라. 예. 하인 몇 명이 고개 숙여 물러갔다. 락성 성주 림성주는 어색한 분위기에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디업 천호에게 말했다. 디업 가주, 연공자께서 실력을 이렇게 숨기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디업천이 돌아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소. 나도 그 아이의 실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디업천호의 가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천령대륙에서 개인의 실력은 물론 훌륭한 후손을 가지는 것 또한 모든 무부의 꿈이었다. 특히 대가문이나 대종문은 후손의 재능이 떨어지면 언젠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천재 후손이 연이어 태어난다면 가문은 영원히 흥성할 수 있고 심지어 더 높은 경지로 뻗어나갈 수도 있었다. 과거 그는 이미 그런 기대를 내려놓았는데 지금 다시 그 불씨가 피어올랐다. 아니, 더 크게 타올라 정신이 100배는 좋아진 듯했다. 디업 회천은 음울하게 말했다. 나이가 어린데도 이렇게 심계가 깊다니 크고 나면 어떤 괴물이 될지 모르겠구나. 디업 천호, 참 잘 가르쳤다. 디업 천호는 차갑게 응수했다. 승패란 무인의 세계에서 흔한 일일 뿐 어찌 형님 아들만 이기고 아우 아들은 절대 지면 안 된단 말이오. 좋다, 두고 보자. 두 사람의 대립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서로 눈만 마주쳐도 마음에 들지 않아 자주 싸우며 살벌하게 지냈다. 이후 디업천호가 디업가주를 잇고 디업해천은 자양종에서 승진하면서야 비로소 티격태격이 조금 누그러졌을 뿐이었다. 심판석 위에서 삼장로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옆 장로가 툭 쳐 깨우고서야 정신이 들어 크게 외쳤다. 디업천승. 다음 판, 디업해와 디업현.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털썩 앉은 삼장로가 감탄했다. 역시 후손들을 얕보면 안 된다니까. 디업천호, 참 잘 가르쳤군. 맞지 않소. 연기경 10중 정점의 수련으로 응진경 초기를 누른다는 건 보통 경계를 뛰어넘는 도전보다 훨씬 어렵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 장로는 눈빛을 빛내며 디업천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속내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삼장로가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말했다. 내 앞에서는 괜찮으나 디업해천에게만은 절대 들키지 마시오. 당연히 알지요. 경기가 시작됐으니 이번에도 기분 좋은 놀람이 있을지 두고 보세. 무대가 흔들릴 듯 진동하자 옆에와 옆편은 가슴속에서 치솟는 충격을 억누르며 한동안 숨을 고른 뒤 동시에 시선을 들고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100초 안에 너는 반드시 패할 것이다. 검자비에 손을 올린 옆편이 담담하게 말했다. 옆에는 호탕하게 웃었다. 내가 내 손 아래에서 100초나 버틸 수 있다니 생각보다 괜찮군. 하지만 난 300초를 버티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보냐? 그렇다면 한번 해보시지. 댕. 검이 뽑히는 순간 옆편의 발끝이 바닥을 찍었다. 몸이 스쳐 지나가는 궤적 속에서 장검이 무수한 별빛 같은 건망을 쏟아내며 옆회의 주위를 둘러싼 대혈을 향해 덮쳐 들어갔다. 좋은 검법이군. 하지만 아직 부족해. 옆에는 기세가 충천했고 그의 등 뒤 장도는 저절로 칼집에서 빠져 그의 손에 떨어졌다. 면을 보면 핏줄처럼 얽힌 붉은 선이 번져 있었고 마치 만들어질 때 사람의 피를 머금은 듯한 음침한 기운이 스며 있어 보기만 해도 소름이 일었다. 혈도팔법. 핏빛 장도가 광풍처럼 휘둘리며 옆회를 중심으로 거대한 도광의 장막을 만들었다. 그 속에서 어쩌다 한두 줄기 도광이 빠져나와 옆편을 향해 날카롭게 내리쳤다. 징징징징징. 옆편은 옆단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이미 진기를 완전히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응진경 초기 정점에 도달해 있었다. 넘쳐 흐르는 진기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옆회가 아무리 치밀하게 막고 아무리 거칠게 공격해도 그녀의 진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검광이 도광을 뚫고 스며들어가자 옆회의 어깨옷이 찢어졌다. 괜찮군. 옆회는 눈썹을 찌푸린 채 뒤로 뛰어 물러나며 비스듬히 한도를 베었다. 슝. 허공이 갈라지며 도광이 옆편을 향해 날아갔다. 옆편은 차갑게 웃었다. 왼손은 유리빛의 보호막이 드리워지듯 빛을 띠며 도광을 내리쳐 산산이 부숴버렸다. 거의 동시에 오른손의 장검이 휘둘려 하늘 가득 눈부신 별빛을 흩뿌려 옆회의 시야를 빼앗았다. 한 걸음, 두 걸음, 10걸음. 옆에는 10걸음이나 밀려나서야 힘을 겨우 흩어낼 수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상대의 실력이 너무 강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스승에게 비장의 수법을 하나 둘 얻지 않았다면 이미 진작에 패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승산은 고작 6할 정도? 깊게 숨을 들이쉬자 그의 의복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반산하. 한도가 내리쳐지자 공기가 물결처럼 퍼져나갔고 산처럼 무거운 기세가 옆편의 전진을 막아섰다. 귀빈석에서 자리를 옮긴 옆천호는 두 눈을 번뜩였다. 저건 단학객의 절명 도법 단학도법이로군. 아니, 간소화된 버전인가? 옆편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네. 림성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학객의 도법은 웬만한 종문에서도 쉽게 볼 수 없지. 한도가 내리치면 산도 갈라진다. 위력이 실로 무쌍하다. 옆회의 폭발적인 한도에 맞서며 옆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장검을 왼손으로 옮기고 오른손 두 손가락을 들어 올려 검신을 쓸어내렸다. 내가 이 수를 쓰게 만들다니 꽤 하긴 하네. 슈. 손끝이 지나가자 검신에서 날카로운 별빛이 튀어올랐다. 하나, 둘, 셋.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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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폭죽처럼 터지는 빗속에서 옆에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1초 후 폭발이 터지며 옆에가 튀어나와 호탕하게 웃었다. 지금이 딱 108번째였지? 여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단학객이 무엇을 전해주든 나의 상대가 되지는 못한다. 방금 그녀가 쓴 것은 지급저급의 점성권법 전반부였다. 후반부는 오직 중이 길러지는 핵심 제자만이 배울 수 있다. 그녀가 그것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천부가 지나치게 빼어났기 때문이었다. 비치국에서도 손꼽히는 천재. 그렇지 않았다면 내부 제자라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말로는 증명할 수 없지. 내 단일어를 받아보아라. 옆에가 포효했다. 혈색장도가 하늘을 뒤덮는 기세로 폭발하며 내질렀다. 여편은 약간 찡그렸을 뿐 손가락 휘두르는 속도를 끌어올렸다. 무수한 별빛이 칼날처럼 변의 번개처럼 튀어올랐다. 여편은 여편보다 경지에서도 한 단계 낮고 도법에서도 밀렸다. 몇 번 버티지 못해 돛새가 끊기고 진기가 흐트러졌다. 결국 한 줄기 별빛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그는 피를 토하며 뒤로 날아가 바닥을 굴렀다. 밖에서 지켜보던 여천도 살짝 눈을 찌푸렸다. 여편의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웠고 아직 여력이 남아있었다. 즉, 아직 비장에 패가 있다는 뜻이었다. 사방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여패가 패했군. 이젠 엽가의 후손 중 여편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건 엽천뿐이야. 솔직히 난 엽천을 높게 보지 않아. 실력이 여편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원거리 공격을 못하니까. 아까 봤잖아. 여편의 건법은 끊임없이 이어지니 접근조차 힘들어. 그 말도 일리가 있지? 하지만 엽천도 비장의 수가 있을지 누가 알아? 지켜보면 되지. 지금 결론 내기엔 이르다. 심사관석에서 삼장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엽가가 이런 제자를 얻은 이상 대대로 쇠락할 일은 없으리라. 여편승 마지막 결승전의 승자는 하품 영계저장고 하나와 하품 영석 100개, 금 10,000냥을 받는다. 여편, 엽천, 다음 경기는 전력을 다해라. 승패에 원한은 없도록. 물론 2위와 3위는 영계저장고를 제외하면 보상은 같다. 지금부터 한각 쉬겠다. 하품 영석이 왜 이렇게 적지? 엽천은 잠시 의아해했다. 사실 그의 오해였다. 선대가 남긴 1만 개의 하품 영석을 보고 엽가는 8대 가문 중 하나이니 당연히 훨씬 많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많다. 엽가의 하품 영석은 만 단위로 계산한다. 그러나 엽가에는 무려 600명 넘는 무인이 있었다. 응진경 이상만 해도 300명, 만약 그들이 1년에 100개씩만 쓴다 해도 3만 개가 날아간다. 그 수는 보통 가문이라면 몇 년 만에 파산할 규모였다. 게다가 응진경 초기는 나흘에 1개면 충분했다. 1년에 70여 개면 더는 필요도 없었다. 추가로 써봐야 수련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100개라는 보상은 매우 정교히 계산된 것이었지 결코 인색한 것이 아니었다. 금 1만 냥 황금이라 해도 많다 하면 많은 것이고 적다 하면 적은 것이다. 디엽천하오의 기억 속에서 붙인 디엽천하오 개인 재산도 겨우 10여만 냥 남짓이었다. 물론 그가 디엽가의 가주인 만큼 본래 돈 쓸 일이 거의 없었다. 단약을 샀거나 무기를 샀거나 비적을 구하는 것이라면 모두 디엽가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사적인 일이라면 자신의 황금을 써야 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디엽편은 하품 영석 한 조각을 꺼내 들고 소모된 진기를 회복하기 위해 집중했다. 그에 따라 진기가 점점 충만해지자 디엽편은 시선을 디엽천에게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내가 아무리 강해졌다 한들 나는 반드시 너를 이긴다. 비취국의 제자는 패배할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결승전의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삼장로는 크게 숨을 내쉬며 고음으로 외쳤다. 시간이 되었다. 대결을 시작한다. 디엽편은 영석을 거두고 한 걸음씩 무대 위로 올랐다. 디엽천과는 10걸음 떨어진 자리였다. 디엽천은 그녀를 관찰하며 말했다. 몇 달 못 본 사이에 너는 또 한 걸음 나아갔구나. 응진경 초기에 이미 정점에 올랐어. 지난번 만났을 때만 해도 그녀와 디엽당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진기도 불안정했다. 그러나 몇 달 사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내 수련 속도는 유운종에서도 상위권이지만 비취국에서는 별것 아니다.
모두 나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강해진다. 처음부터 디업현은 디업천의 자신심을 흔드는 말투를 사용했다. 디업천은 태연히 웃었다. 시작하자. 내 검법이 뛰어나다고는 들었다. 내 것과 비교하면 어떨지 한번 보자. 말이 끝나자 디업현의 몸이 파란 연기처럼 흩어지며 디업천 5걸음 앞에 나타났다. 손에 든 장검을 가볍게 휘두르자 검끝에서 폭죽처럼 밝은 검망이 터지며 전면을 한 번에 덮었다. 좋다. 디업현의 검법은 매우 뛰어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디업천의 전의를 자극했다. 성강검이 번개처럼 빠르게 뽑혀나왔고 디업천은 더 빠른 속도로 36검을 찔러냈다. 척척척척. 검끝과 검끝이 부딪혀 눈부신 불꽃이 튀고 두 사람의 모습은 불꽃 속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3년 전부터 이미 디업현의 검법은 디업가에서 유명했다. 비취국에 들어간 뒤 3년 동안 그녀의 검법은 더욱 날카롭게 성장했다. 지금 전력을 펼치면 육안으로는 궤적을 전혀 볼 수 없었다. 하늘의 번개처럼 밤의 별빛처럼 번쩍이다 사라졌다. 과거의 디업천은 천부가 좋지 않아 폐물이라 불렸고 장작이나 다름없다는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또 다른 디업천과 영혼이 융합한 이후 그의 이해력은 폭증했고 어떤 무공이라도 빠르게 습득하여 짧은 시간 안에 최고 단계까지 도달했다. 요괴와 같은 존재였다. 칼을 들고 디업천은 고봉 13검을 펼쳤다. 하늘을 달리는 천마처럼 흔적 없이 오르내리고 산을 오르는 영양처럼 가볍게 베어나갔다. 한 번의 검으로 상대의 3검을 막아내며 종횡자재하게 전장을 누볐다. 두 사람은 무대 중앙에서 바깥으로 밀려나갔다가 다시 연단 위로 치고 올라왔다. 격렬한 검투는 디업가의 젊은 무사들을 겁먹게 할 만큼 가공할 수준이었고 모두 눈조차 떼지 못했다. 귀빈석에서도 모든 대인물들이 숨을 들이켰다. 도저히 믿기 어렵군. 저 아이들이 겨우 14, 15살이라니. 오히려 오랜 세월 검에 빠져 산 노선배들보다 더 뛰어나다. 호랑이 아버지에게서 호랑이 아들이 나는 법이지. 참으로 젊은 천하구나. 이 대결을 보게 된 것만으로도 헛된 날이 아니로다. 그러나 어떤 말도 두 사람의 전투를 흔들 수 없었다.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졌다. 등봉조급. 강대한 힘으로 디업천은 상대의 증기 충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검을 찌르니 산천을 유람하듯 하늘을 가르는 절기였다. 디업현은 눈을 크게 뜨고 장검을 푸른 비취빛으로 물들였다. 한 검을 거칠게 내지르며 외쳤다. 부서져라. 기. 디업천의 성강검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파손의 징조였다. 하지만 어찌 탓하랴. 디업현의 장검은 비취국의 유명한 유리검이었고 디업천의 검은 평범한 성강검에 불과했다. 서로 같은 등급이 아니니 오래 버틸 수가 없었다. 슈슈슈슈. 성강검이 수백 수천 조각으로 부서져 메뚜기 떼처럼 디업현을 향해 날아들었다. 정말 잔꾀를 쓰는군. 하지만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기괴한 수에 분노한 디업현은 왼손으로 큰 원을 그리며 유리빛 증기 장막을 펼쳐 파편들을 막아냈다. 하하하. 내 일격을 받아라. 검을 잃었음에도 디업천의 기세는 오히려 치솟았다. 피와 기가 끓어오르며 화살처럼 질주해 주먹 한 방을 내질렀다. 황. 대나무 쪼갤 듯한 소리와 함께 증기 장막이 산산조각 났다. 디업현은 그 찰나의 순간 몸을 뒤로 날려 거리 확보에 성공했고 왼손의 검을 오른손 검지를 들어 올려 몸쪽으로 검날을 훑어내렸다. 점성검결이다. 이번에는 디업천이 위험하겠군.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는 건 결국 그녀의 검법이 디업천보다 약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게 뭐가 문제냐. 무기결투란 결과가 전부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일리가 있군. 감탄이 퍼지는 가운데 수많은 빛의 선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터져나오며 디업천의 모든 회피 각도를 봉쇄했다. 정면으로 받아내지 않은 한 피할 수 없었다. 디업천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몸 전체에 옥빛이 번쩍이더니 크게 외쳤다. 내 창이 강한지, 내 방패가 강한지 보자. 황. 첫 번째 빛의 칼날을 주먹으로 쳐냈다. 또 하나, 또 하나,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빛의 칼날은 더 빨라지고 수는 늘어났으며 디업천의 주먹은 점점 따라잡지 못했다. 상반신 곳곳에 칼날이 꽂히며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다시 보니 옷에 몇 군데 구멍 난 것 말고는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 피부는 옥빛막으로 덮여 있었고 이는 옥체강신결 제3결의 대성 징조였다. 아주 조금만 더 하면 제4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쇠옥 중생이었다. 대체 어떤 방어 공법이기에 점성검결을 막아내는 것이냐. 무섭군.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수단을 아직 숨기고 있는 거지? 매번 위기 때마다 판도를 뒤집는다. 디어편도 고생하는구나. 저 아이는 정말 무섭다. 비장의 패가 끝도 없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 주변의 대인물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디업천하오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디업천은 디업풍을 주먹 한 방에 꺾고 디업준을 가볍게 해결하며 디업당을 예상 밖의 방식으로 이겼다. 지금은 디업현과도 막상막하였다. 놀라움이 끊이지 않았다. 곁에서 침묵하던 치목청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탄할 뿐이었다. 디업해천 또한 넋이 나가 있었다. 애초에는 디업천이 처참히 패하는 걸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디업현조차 그를 어찌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결국 당하는 디업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녀석 도대체 어떻게 깨어난 거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디업해천은 아래를 노려보았다. 무대 위에서 여편은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분개했다. 나는 내가 몇 수나 막아낼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전신의 진기가 손가락 끝에 모여들고 여편은 검신을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렸다. 진기와 유리검이 서로 마찰하며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 날카로운 내기가 검 안에 잠재된 예기와 융합되어 하나가 된 듯 무적의 정광참이 형성되었다. 쉬익, 쉬익, 쉬익. 몇 갈래의 정광도는 방향을 잃고 땅을 수천 개의 깊은 구멍으로 갈라놓았다.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심지어 관중 중 한 사람이 들고 있던 병기가 반으로 잘려나가자 놀란 그는 기겁하며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기공이 너무 무시무시한데 엽천은 과연 어떻게 버틸까? 이제서야 사람들은 정광검결의 진정한 위력을 깨달았다. 결코 범인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공격이었다. 엽천의 위도 절반이 찢겨나가 장신이 드러났다. 온화해 보이지만 근육은 비범하게 강고했다. 정광도가 스치듯 다가와 피부에서 불과 한 치 떨어졌을 때 근육 표면의 옥빛 광채가 폭발하며 상상을 초월한 힘으로 외부 공격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크아! 엽천의 머리칼이 폭풍처럼 휘날렸고 산을 뒤흔드는 압력과 함께 여편을 향해 돌진하며 허공을 가르는 한 주먹을 내질렀다. 여편은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엽천의 막대한 힘이 그녀의 신념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저 한 주먹을 내가 정말 막아낼 수 있을까?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내 주먹이 더 강한지 아니면 내 유리검이 더 날카로운지 이번에나 제대로 확인해보자. 순식간에 흔들리던 마음가짐을 다잡은 여편은 목소리를 높이며 검을 오른손으로 옮겨쥐고 자신감과 오만함이 깃든 고든 찌르기를 엽천의 주먹을 향해 뻗었다. 쉬! 검끝과 주먹이 맞닿아 희미한 불꽃이 튀었다. 마치 그 주먹이 살과 피가 아닌 가장 단단한 금속으로 된 물체처럼 느껴졌다. 유리검은 강대한 힘에 굽어졌으나 곧바로 원래 형태로 되돌아오며 전혀 손상된 흔적이 없었다. 그러나 되튕겨 나오는 반격의 힘이 여편의 몸을 강하게 밀어냈고 그녀는 공중에서 몇 바퀴 굴러 뒤로 날아가며 입가에 피를 흘렸다. 엽천의 기세는 더욱 거세졌다. 그는 그대로 추격해 다시 한 주먹을 내질렀다. 푹! 이번에는 여편이 반탄되는 진기를 견디지 못했다. 검이 손에서 날아가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눈빛에는 더 이상 전의가 남아있지 않았다. 경기장은 일순간 침묵에 잠겼다가 다음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환호성이 폭발했다. 뜻밖의 반전이다. 결국 1등은 엽천이 차지했군. 처음에 누가 이런 결과를 예상했겠어. 진작 알았으면 엽천에게 걸었을 텐데. 내 5냥이 10배로 불어났을 거라고. 난 엽당에게 10냥 걸었다. 한 달치 품삯이야. 경기 결과가 나오자 가장 초조해하던 건 다름 아닌 엽가의 하인들이었다. 그들은 몰래 서로 내기를 걸어 큰돈을 벌 생각이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모두 넋이 나가 후회만 남았다. 반면 그들의 내기판을 운영하던 이들은 광란의 기쁨에 빠져 있었다. 이번 수익은 평소의 5배, 아니 10배에 이를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한동안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다.
삼장로가 가장 침착했다. 그는 기침 한 번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1등은 엽천이다. 이 제2등과 3등을 가리는 시합을 진행한다. 그 말을 듣고서야 전 재산을 날린 하인들은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2등과 3등에도 베팅했으니 어쩌면 조금이나마 회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더 벌 생각은 하지 마라. 실력이 부족한 걸 누구 탓하겠어. 이어지는 시합은 볼 것도 없었다. 이미 자신감을 잃은 엽당은 여패에게 손쉽게 패했고 여패가 3등, 여편이 2등을 차지했다. 1등은 물론 엽천이었다. 그는 황금빛 기세로 연승하며 단숨에 엽가의 가장 눈부신 존재가 되었다. 시상식에서 삼장로는 흐뭇하게 웃으며 엽천에게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도록 해라.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삼장로님. 좋다. 엽가에 너희 같은 천재가 있으니 우리 늙은이들도 마음이 놓인다. 하품 영계저장반을 받은 엽천은 곧바로 손목에 착용하고 안에 하품 영석 100개와 금화 1만 양을 넣었다. 한숨을 내쉰 뒤 돌아보니 여편이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에 다시 만나면 반드시 널 이기겠다. 패배하고 난 뒤 여편은 이미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 신념을 잃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엽천은 무심하게 말했다. 그럼 서두르는 게 좋겠네. 나는 이미 속도를 올리고 있으니까. 흥. 여편은 차갑게 콧소리를 내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하, 엽천. 너는 이제 내 목표이기도 하다. 절대로 날 실망시키지 마라. 참가자 중 여패는 이름처럼 마음이 넉넉한 인물이었다. 패배했음에도 가장 쿨하게 엽천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엽천도 그를 높이 평가하며 말했다. 이번 시합이 끝나면 형은 여전히 스승님을 따라 강호를 떠돌 거야? 당연하지. 강호를 떠도는 건 내 평생의 꿈이니까. 이번엔 스승님께서 흥룡제국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보자 하셨다. 내게 경험을 쌓으라고 하시더군. 아마 오늘을 끝으로 우리는 최소 1년 뒤에나 다시 만날 거야. 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 나도 그래. 형의 실력이 한층 더 오르길 바란다. 좋은 말 고맙다. 잠시 후 밖에서 한잔하자. 혹시 술은 마실 줄 아나? 조금 마셔봤어요. 아마 괜찮을 겁니다. 시상이 끝나자 엽천호는 크게 일어나 손을 모으며 외쳤다. 해마다 열리는 엽가 족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연회가 준비되어 있으니 부디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지. 공짜라면 당연히 먹어야지. 엽가주가 속만 썩지 않는다면 말이야. 누군가 농담을 던지자 엽천호는 호탕하게 웃었다. 걱정 말게.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마음껏 드시게나. 연회장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가는 동안 무대 한쪽 구석에 서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유독 눈에 띄었다. 해로우, 저 소년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아주 강하다. 하지만 아직 우리 해가의 천재에는 미치지 못해. 그가 능천경에 오르지 않는 한 말이지. 이 말을 들은 옆 사람이 가볍게 탄식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천풍국에는 천재들이 층층이 솟아나고 있다. 앞으로 저 아이들이 서로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군. 아니면 천풍국을 벗어나 남창역 전체의 이름을 떨치게 될지도 모르지. 쉽지 않다. 천풍국의 전력은 남창역에서 항상 하위권이었고 천재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족하다. 군림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희망은 희박하지. 연회는 해가 지기 직전까지 이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빛은 이미 흐릿했다. 엽천, 여패와 엽가의 제자 몇 명은 한자리에 둘러앉아 식사와 술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사실상 진정한 벗이 되었다. 천하, 이분은 승풍표국의 총표도 서태 서백,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분은 서백의 둘째 딸 섬에다. 엽천호는 환하게 웃으며 엽천을 이끌고 소개했다. 서백백, 안녕하십니까? 엽천은 두 사람을 슬쩍 훑어보았다. 서태는 40이 넘은 건장한 대장부로 총표두의 복장을 걸친 모습이 위풍당당했다. 둘째 딸 섬에는 아직 16도 되지 않은 듯했으며 붉은 옷을 입은 채 가녀린 몸매와 온화한 미모를 드러냈다. 눈빛에는 은근한 기계가 있었고 엽천이 바라보자 얼굴을 붉히며 살짝 부끄러워했다.
서태도 엽천을 살피더니 호탕하게 웃어 말했다. 역시 영웅은 어릴 때부터 다른 법이지. 나이도 어린데 결단력부터 남다르구나. 이런 인물은 웅덩이에 갇힐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서태는 강호에서 수십 년을 떠돌며 별의별 인물을 다 보아왔다. 젊은 시절부터 비범한 자질을 드러내는 자는 대개 특별한 존재였다. 엽천은 문약한 서생처럼 보이나 눈썹 사이에 감춰진 강직한 기운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다. 엽천은 겸손하게 말했다. 서백백께서 과찬하십니다. 과찬이 아니다. 나는 거짓된 겸손 따위 모르지. 난 내가 아주 마음에 든다. 내 딸도 내가 마음에 드나 본데 서로 친해져 볼 생각은 없나? 엽천호는 서태의 성격이 직선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뭐라 말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는 조용히 엽천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서백백, 백백께서 이렇게까지 솔직히 말씀하시니 저도 솔직히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의 실력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사로운 정에는 마음을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엽천은 단정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잠시 멍해진 서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우리 매아가 복이 없구나. 내가 장차 큰 용이 될 아이니 매아가 붙잡아둘 수도 없겠지? 엽천호는 속으로는 매우 흡족했지만 겉으로는 버럭 꾸짖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사내라면 애정 따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곧 서태에게 말했다. 서형, 이런 일은 아이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하지요. 우리가 간섭한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실례하겠다.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길 바라지. 내 아야, 가자. 엽천호가 붙잡았다. 서형, 벌써 가시게. 아직 이른데? 아냐, 오늘은 안 된다. 집에서 아내가 국을 끓이며 기다리고 있다네. 서태는 손을 저으며 떠났고 섬에도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이 멀어지자 엽천호는 돌아서서 엽천을 바라봤다. 시선이 너무 뜨거워서 엽천이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다. 한참 뒤 엽천호가 말했다. 오늘 경기하느라 고생했겠다. 어서 돌아가 쉬어라. 내일 가기 전에 옆에 형에게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엽천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엽천호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늘 예상치 못한 기쁨을 얻었다고 느꼈다. 그때 치목청이 다가와 물었다. 천호,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엽천호는 웃으며 답했다. 그대는 생각하나 천하가 장차 어느 경지에 오를지. 우리 낙성에는 100년 동안 한 번도 성극경 강자가 나타나지 않았지.